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예, 오늘 시간에는 북한 국경경비대 사령부에서 군 복무를 하다가 탈북한 김현우 씨 모시고 북한 국경경비대 얘기랑 또 그리고 또 일했던 데가 근무했던 데가 그 반항공 감시초소, 그러니까 비행기가 들어오나 이렇게 감시하는 그런 초소에 있었는데, 우리가 요즘 북한 무인기 문제로 또 이렇게 시끄럽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북한에서 그렇게 한국에서 무인기 드론이나 이렇게 감시하는 일을 했다고 하니까 네. 그 얘기를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온 지도 얼마 안 됐어요. 그래서 현우 씨가 그 국경경비대 그 본부가 사령부가 어디 있어요? 네, 북한의 그 평양 근처에 있는 평성시라고 있는데 음. 평성시 그 하차동이라는데 조금 높아요. 그게 위치하고 있는데 전 또 복무한 곳이 또 반항공 감시 초소니까 좀 더 높은 산 산 꼭대기, 당연히 예, 산 꼭대기에서. 산 정점에서 예. 복무를 했어요. 네. 경비대에서 한 5년 정도 복무를 했고요. 그 시기가 언제쯤? 2011년부터 한 15년 말까지 거의 예. 만 한 5년이 가깝게 예. 네, 복무를 했는데, 그래서 이거 오늘 또 기자님과 만나서 여러 가지 또 예. 질문도 있으실 예.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또 재밌게 재밌게 했으면 풀어보겠습니다. 좋죠. 예. 예. 그러니까 지금 그 반항공 감시 초소다 그러면 레이더를 놓고 봐요? 그 비행기 들어오는지? 레이더는 없고요. 일단은 쌍안경하고 예. 그런 육안 감시, 밖에 나가서 계속 이렇게 눈으로 보는 거예요. 그것도 멋있으기다. 네. 제가 좀 턱이 올라가 있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예. 하늘만 이렇게 봐서 턱이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. 아니 하늘만 보고 볼 게 있어요? 북한 비행기 뭐 뜨긴 해요? 주변에 비행기가 뭐 가끔 조금 뜨긴 한데 여기서처럼 예. 뭐 대편대 막 10대 이상 막 이렇게 날아가는 건 예. 진짜 보기 힘들고요. 아이고. 2대, 3대? 예. 그 정도 가끔씩 훈련하는 거 보게 되죠. 그 초소가 몇 명 근무해요, 그게? 한 10명 정도. 10명 정도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교대 하늘 제로, 쳐다보고 쌍안경 네. 보고. 그리고 뭐 반격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대반격, 중반격, 소반격 이렇게 반격이라는 거를 그건 뭐예요? 이렇게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있는 지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지도를 어디 맞췄냐 이렇게 땅하고 맞춘 거죠. 네모나게 네모깔이 이렇게 되는데 이만큼은 중반격, 작은 거는 소반격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거 한 개 칸이 5kg를 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걸 쫙 이렇게 나열된 거 보고 그 반격 위에 원을 긋는 거예요. 이게 이만큼을 우리가 감시를 해야 된다. 근데 서로 반격은 다 겹쳐 있기 때문에 거기서 비행기가 뭐 여기서 535에서 출현해서 537로 갔다라고 하면은 개천에서 떠서 어디 뭐 저쪽에 어느 방향으로 갔구나라고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. 대충 고도는 몇, 그리고 속도는 몇 이렇게 하고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죠. 평성이면 평양 주변이니까 또 그런 거, 그 국경경비대 갔다 해서 그 엄청 좋아했는데 그 하늘만 쳐다보게 만들어내. 좀 아쉬웠던 게 시력 검사네요, 거기 갈 때? 시력 검사가 따로 없어요. 좀 가끔 뭐 수학 공부를 해야 되고 이렇게 무전 이것도 해야 되고 좀 그런 거를 좀 했고, 그리고 경비대라고 해서 저도 사실 국경으로 가고 싶었어요. 이렇게 딱 총 메고 이렇게 밀수도 좀 하고 그런 장난 좀 치고 살려고 했었는데 또 집이 국경이라 보니까 내보내는데도 또 제한이 좀 있고. 집이 국경이니까 같이 또 친한 사람들끼리 해서 뭐 이렇게 뭉칠 수 있다 생각해서 그러니까 안 보냈구나. 잘 안 보내주고 본부에. 그게 또 제가 또 뭐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는 게, 엄마가 밀수하는 걸 어릴 적부터 보고 자라서 진짜 내려가면 자신 있게 잘할 수 있었거든요. 아니 미술꾼의 아들은 왜 국경경비대 떠보네. 그러니까요. 근데 진짜 자신 있었는데 또 저를 또 뒷배 봐주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내가 내려가서 뭔가 살짝 사고 치면 또 다 잘했어. 하니까. 하다 잘못되면 또 총살될 수도 있어요. 워낙 그게 걱정스러워서. 근데 나도 저 대학 교도 때 우리가 또 대공포 부대 내가 지소대에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 맨날 적기 뭐 어떻게 생기고 이런 거만 우리가 했는데 거기도 뭐 그런 훈련 맨날 하겠죠? 맨날 하죠. 뭐 지금 뭐 여기서 지금 남한에 있는 비행기는 뭐
미군이 뭐 5세대 스텔스기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막 F-35에 뭐 랩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근데 실제로 뭐 거기도 뭐 미군이 비행기 기종이 계속 업그레이드 되지 새로운 기종은 안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거기서도 F-35, F-22, B-1B, 뭐 B-52H, 그다음에 그 헬기로는 뭐 아파치 그런 거. 그리고 한국 비행기는 FA-50 정도. 그 그런 거 다 배워주네. 뭐 길이, 뭐 적지 중량, 어. 속도, 뭐 넓이 높이 그 정도 옆에서 기본적인 쌍안경 제어. 봤을 때 저게 무슨 비행기다는 거. 쌍안경 딱 이렇게 보면은 뭐 어. 쌍안경 한 눈금이 몇 킬로를 계산해서 몇 초 동안에 쌍안경 한 눈금에서 몇 눈금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아 비행기 속도를 그 30식에 의해서 뭐 높이 뭐 가로 세로 높이 그에 의해서 이렇게 거리를 대충 해서 대략적인 계산을 하는 거죠. 아니 근데 그 우연에 F-22까지 배워준다는 거.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비행기인지는 배워줘요? 안 배워주죠. 근데 속도하고 생김새만 배워줘? 네, 속도와 생김새를 배워주고 그것도 나무 가지고 이렇게 몇 분 안에 그걸 칼로 뭐 이렇게 깎아요. 빌비면 빌비를 이렇게 깎아요. 이렇게 깎아서 몇 분 동안에 그 모양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면은 뭐 그냥 그 뭐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 북한군 그래도 속도라도 비교하면 북한군 비행기보다 이렇게 차이 나는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. 네, 그 북한군 비행기 지원은 가르쳐줘요? 안 가르쳐주죠. 그런 걸 가르쳐주는 순간 북한 군인들이 공포에 떨 거 아니에요. 자기네 비행기 벌써 능력이 한창 떨어지고 하니까 순전히 가르쳐주는 거는 비행사들이 정신력을 가르쳐주죠. 아 미군 비행기에 뭐 몇 미터까지 접근해서 뭐 이렇게 하고 왔다.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? 가끔 그런 연 날리고 왔다. 뭐 그때 우리는 가서 너희들하고 충돌할 수 있다. 막 그런 자신감, 그러니까 그런 좀 구시대적인 그런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실제로 제가 그쪽에 있을 때 비행기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그런 소리를 계속 이렇게 듣게 되는데 비행사들한테다가 한번 미군 비행기 저기 중동 전쟁에서 막 하는 거 실제로 보여줬대요. 근데 그 비행사가 실제로 그 영상을 볼 때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지만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한테 딱 나와만 했는데 미국하고 싸워서 못 이긴다. 봤는데 헬기가 탁 뜨면은 벌써 아파치 헬기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비행 조종사 이렇게 헬멧에 밑에 이렇게 총신이 포신이 그게 기관포가 이렇게 따라 움직여요. 옆으로 돌리면 탁 옆에 가는 것도 쏴버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. 근데 북한 비행기는 오로지 직선밖에 못 날아가잖아요. 그런 거를 딱 봤는데 우리 비행기가 전투기를 가지고 헬기도 진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뭐 지원까지 다 알겠으면 진짜 공포스러워서 전쟁을 못할 것 같은데. 아 그런 거를 보고서 사실 그 북한 군인들한테 우리나라 비행기 기종이 뭐고 속도가 뭐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 봤댔자 사실은 너무 어불성설이죠. 뭐 생김새 보고 그거 빨리 보고 오라 그러는데 뭐 평성까지 들어왔으면 뭐 사실 평성은 감시할 필요 없지 않나. 사실 그러죠. 우리도 뭐 장교들도 와서 뭐 계속 훈련을 하면서 야 평성까지 오면 전쟁 진 거지 이긴 거냐. 그래 지들도 안 해. 그런 거죠. 그러니까. 그 평성에서는 근데 또 뒤에 뭐 개천 비행장도 있고 하니까 북한 비행기는 맨날 보겠네요. 북한 비행기는 맨날 보고 가끔 뭐 북한 경비행기도 보고 뭐 러시아 옛날 헬기 막 엄청 소리 크게 나는 그 헬기도 가끔 보고. 근데 최근에는 또 북한에도 경비행기를 만들잖아요. 만들어요? 네. 어떤 비행기 만들죠? 몇 명 타는 거? 좀 북한의 재래식 무기잖아요, 대부분이. 근데 그 유사시 진짜 뭐 제트기 다 띄우고 없으면은 그런 경비행기 띄우려고 그런지 일단 나무로 돼 있잖아요. 엔진 내놓고 나머지 나무로 돼 있잖아요. 그 날개가 복엽기 있는 그거 우투바를 하는 거 AN2. 진짜 독일 러시아 막 전쟁 2차 대전 그때 쓰던 그런 경비행기를 저희가 군복무 하던 데서 한 3km 떨어진 3km도 안 된 거기서 그 엔진을 갱생 공장이라고 있는데 그 갱생 공장에서 엔진을 만들어요. 근데 뭐. 저녁이면 근무 사는데 그 엔진 소리가 비행기 소리 진짜 세잖아요. 그 소리가 엄청 센 거예요. 근데 비행기가 하늘에는 없는 거예요. 그래서
계속 보고를 하니까 그 갱생 공장에서 나는 소리다 보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. 엔진 테스트. 네, 엔진 테스트 거기서 하고 있더라고. 이번에 그 지난해 10월 달인가 그 김정은이가 150대를 띄워가지고 뭐 네. 했잖아요. 네, 그 계속 하늘만 쳐다보면 북한군 비행기 반 입장에서 네. 그게 가능해요, 150대가? 아이, 뭐 북한에 뭐 총 합쳐도 무슨 제트기는 150대가 안 되지 않나요? 뭐 진짜. 우리 국방백성 800기가 있다고 나오는데. 근데 진짜 그게 보면은 전투기가 못 뜨는 전투기가 많고 대부분이 아직도 미국 식구가 제일 많잖아요, 북한에. 미국 식구. 네. 그런 상황에서 그 비행기를 다 띄운다는 거는 저는 뭐 레이더에 다 잡혔으니까 그만큼 떴다라고 하는데 뭐 떴다 내려다가 다시 올라가고 사진 조작했대. 네, 그렇게 하고 어. 또 경비행기 같은 거 잔뜩 띄우지 않았을까. 경비행기도 그렇게 숫자가 있겠는지 모르겠는데, 근데 보통 그 하늘 유관 감시할 때 북한에 있을 때 네. 많이 뜨면 몇 대씩 떠가지고 다녀요? 한 5대가 열병식 할 때 들어가는 거 박은 게 제일 많이 아유. 뜬 거고. 네. 그리고 막 열병식 막 뭐 로동당 마크 그리고 비행기들이 경비행기 날아가잖아요. 열병식 할 때만 제일 많이 뜨는구나. 그게 아마 12대인가 아마 대형을 네, 맞출 네, 거예요. 그걸 12대인가 15대인가 그 대형을 맞추는 그걸 최고로 많이 봤던 것 같아요. 보통에는 보통 뜨질 못하고 네. 있고. 그 우리가 그 항공감시 아까 산에 있다고 했잖아요. 네. 산꼭대기에. 네. 거기 얼핏 생각하면 수돗물은 어떻게 나오냐 뭐 이런 걱정이 드는데. 그렇죠. 그러니까 군 이런 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굉장히 열악해요. 그러니까 여기 군인들이 뭐 산꼭대기 있으면 시추기가 바로 올라가서 뭐 뚫어서 그냥 물 바로 뽑을 거잖아요. 근데 저희는 그런 장비 자체가 국가에 몇 대 없는 정도니까 뭐 얘기는 나오지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고무 물배낭이 있어요. 고무 물배낭이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후주근한데 그 물 채우면 빵빵해질 거잖아요. 그 고무 물배낭 이렇게 하고 딱 맞고, 좀 이게 동작이 아닌가? 그걸 딱 맞고 그걸 이렇게 메고 산을 진짜 하루에 한 명이 보통 물 2번 이상 정도 길어야 돼요. 물배낭이 한 30리터가 들어가거든요. 그 몇 분 올라가요? 빨리 올라가면 30분이고 아이고. 진짜 신입병사가 들어왔을 때는 한 40분 정도? 그 정도로 30km 메고. 네, 올라가야 돼요. 근데 하루에 2번씩. 물 메는 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, 쌀 나오면 쌀 메고 올라가죠. 그리고 뭐 그 물은 계속 메고 올라가죠. 그리고 모래가 없으면 모래를 메고 올라가야 되고, 돌을 없으면 돌 메고 올라가야 되고, 벽돌 메고 올라간 적도 진짜 많아요. 군 복무 기간에 추억이랑 배낭 메고 산 올라가던 기억밖에 없겠네. 예. 그래서 제가 산을 한 80km까지 메고 올라갔다는 생각나요. 와우, 그러면 특수부대 수준이야. 네. 오랫동안. 뭐 하늘 감시하는 부대라기보다는 진짜 특수훈련 받았네. 그래서 무게 메고 올라가. 이렇게 메잖아요. 북한 군인들 보면 이렇게 메고 가잖아요. 지금도 제가 지금 등이 약간 풀었어요. 짐을 너무 많이 져서 이렇게 된 거죠. 자세히 이렇게. 국경경비대는 그래도 조금 돈도 좀 있는 부대인데도 그러네. 그럼 국경경비대 물을 거기서 판다는 거는 진짜 거의는 어려운 일이고, 평상시 자체가 또 강 자체가 없어서 수돗물 상태가 안 좋아서 아파트들 보면은 바로 밑에다가 이렇게 우물 파고 거기서 간 꽂고 막 엔진 돌려서 물 빼고 막 다들 그렇게 살거든요. 네, 군 생활은 진짜 뭘 기억이 남냐? 물배낭. 물배낭. 네, 제일 생각나는 게 물배낭. 그거 하나 그냥 진짜 생각나고. 국경경비대 본부는 한 몇 명 돼요? 사령부에? 병사 장교 합쳐서 한 1,500명 정도. 1,500명 네. 정도. 그런데 그 비행기 들어와서 타격하면 방공호는 잘 돼 있어요, 거기는? 그 지하 갱도라고 보죠. 거기서는 갱도를 2010년에 시작해서 13년 초에 완성을 했어요. 그래서 암석이 좋은 데다가 해서 벙커를 만들었는데, 일단은 뭐 여기 뭐 벙커 위치 뭐 다 알잖아요. 거기다가 뭐 벙커 버스터 그냥 한 대만 딱 그냥 한 발 떨어지면 떨구면 그냥 구멍 날 거예요. 그 정도 막 진짜 깊이로 파지는 못했고. 또 시멘트 없으니까 콘크리트도 뭐 적당히 했을 거 아니에요. 그 정도. 국경경비대는 먹는 건 좀 잘 줘요? 그래도 다른 부대보다는 진짜 일반 부대에서는 최고로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. 좋게 나오면 어떻게 5대5 정도 주나?
쌀. 쌀 5대5 잡곡. 정도는 먹었던 것 같아요. 아. 그리고 가끔 뭐 명절 물자도 좀 나오고 네. 그리고 진짜 한 번 정도는 순전히 백미가 나온 적이 한 번 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좀 흰쌀밥만 먹고 대신 뭐 근데 뭐 아무리 군대라는 게 여기 뭐 대한민국 국군도 배고프다잖아요. 뭐 짜장면 먹고 싶고 뭐 그런 것처럼 저희도 항상 배고프니까 한 3일에 한 번씩 진짜 나가서 고기 사 먹고 들어오고 근데 그 돈은 또 엄마들이 열심히 벌어서 보내는 아, 거죠. 그렇지. 뭐 대학 다니는 사람이나 군대 가는 사람이나 집에서 뜯어내서 먹고. 네, 살죠. 맞아요. 진짜 요즘에는 부모들이 군대를 안 내보내겠다고 하는 원인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. 대학 간 자식이나 군대 간 자식이나 돈 쓰는 게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국가에서 네. 먹여주지 못하니까. 아무튼 오늘은 저 반환공 감시 얘기만 했는데 국경경비대 재밌는 얘기 많을 것 같은데 네. 다음 시간에 그 국경경비대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근무했던 기간에 네. 일어났던 일들 그런 거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러분 오늘 1부는 여기서 마감하고요. 다음 시간 더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다음 시간은 좀 재밌는 얘기만 해주세요. 실질적으로 또 있었던 얘기들을 예, 네, 잘 알겠습니다. 엮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